SUV인가 아니면 SUV인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칸인데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차라고 우리 막내 PD가 그러더군요. 물론 제 의견은 아니에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 포르쉐 컴팩트 SUV 성능 좋기로 소문난 마칸인데요. 자, 엔진을 바꾸고 분위기를 한 번 더 개선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죠. 다른 차 같았으면 사골이네 설렁탕이네 뭐 도가니네 별 얘기를 다 들었을 텐데 유독 포르쉐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마칸이 나온 지가 생각보다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아직 2세대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좀 달라 보이죠?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자, 포르쉐 마칸 그리고 오늘 만나는 GTS 과연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 포르쉐 스포츠카 브랜드죠. 당연히 고속주행 안정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칸은 그런 포르쉐가 튜닝한 단단한 하체를 지녔기 때문에 안정감이 상당한데요. 자, 지금도 실제 속도 기준 시속 185km를 전후하고 있고 뱅크가 이제 끝나면서 다시금 이제 가속을 하겠지만 안정감이 매우 좋습니다. 자, 노면 자체가 조금은 거친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튀는 그런 것들을 억제시키면서 불안감들을 많이 줄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약간 차가 밀리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안정감은 상당합니다. 오늘 뭐 바람 때문에 좀 속도를 좀 낮추고 있긴 한데 이 상태라면 포르쉐가 얘기하는 탑 스피드까지 어렵지 않게 도달할 것 같습니다. 뭐 도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서의 안정감 충분히 신뢰할 만한데요. 자, 지금은 그 댐핑 컨트롤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주행할 때는 부드럽게 그리고 이후에 한 단계를 조였었는데 마칸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튜닝이 잘 돼 있어서 1단계 정도만 써도 충분히 좋은 안정감을 보여주네요. 역시 포르쉐 고속주행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많은 브랜드답습니다. 엔진 사운드는 좀 차분한 느낌이죠. 자, 엔진을 한번 볼까요? 엔진은 V6 구조의 2.9L를 기본으로 합니다. 지난해 소개해드린 아우디 RS5와 같은 것인데요. 과거에는 포르쉐 전용 엔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룹 내에서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포르쉐만의 특별함이 줄어서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성능 향상 폭이 커졌죠.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하면 69마력이나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최고 출력은 449마력이 됐고요. 최대 토크는 56.1kg/Fm인데 1900rpm부터 5600rpm까지 상당히 넓은 구간에서 뿜어지도록 설계가 되었죠. 엔진은 최대 6800rpm까지 돌릴 수 있고요. 변속기는 7단 PDK인데 최신 모델들의 8단과 비교하면 스펙상 아쉽긴 합니다. 차기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노면 상황에 맞는 탄력성이 좋은 편입니다. 현재 모델에는 PTV 플러스라고 불리는 포르쉐의 토크 벡터링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마칸 S와 비교를 하면 성능 차이가 나 보이지만
이 둘의 가격 차이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용으로 가끔 달리는 정도, 마칸 S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달리기가 우선이면 박스터나 카이맨을 택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속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8단이 아닌 7단 사양을 쓰고 있는데 조금은 예스러운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능 측면도 그렇고 지금처럼 이제 수동 모드에서 변속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일반적인 SUV보다 빠르긴 하지만, 자 볼까요? 자 다운, 자 가속하면서 업, 다시 다운, 업. 생각만큼 빠르진 않네요. 거기다 이 마칸 GTS 그래도 나름의 출력을 갖고 있는 상급 모델인데 그래도 기대하는 만큼의 변속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움이 됩니다. 뭐 포르쉐라고 뭐 다 좋을 수 있겠어요. 핸들링 이건 정말 좋은데요. 초기에 마칸을 사보고 놀랬던 것이 핸들링이었죠. 그리고 당시 나왔었던 아우디의 SQ5도 매우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뭐 당시만 해도 두 모델 간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SQ5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이제 뭐 기본형과 비교한다면 성능 차이도 좀 났었고, 근데 지금 마칸 플랫폼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을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놓은 만큼 차량 자체가 보여주는 만족도는 높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핸들링 섹션으로 넘어가서 마칸의 진가를 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이용하실 환경, 뭐 일상주행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환경이 되겠죠. 이런 데서는 뭐 만족감 한 120%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체감적인 느낌을 보자면 현재 마칸은 SUV죠. 가속으로 놓고 보면 뭐 세단급으로 얘기하자면 한 300마력대 중반 그리고 후반 그 사이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적인 세단이나 스포츠카의 기준을 가지고 이 차의 가속을 논한다면 생각보다는 느리네, 뭐 잘은 가지만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SUV로 놓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대단한 성능을 내고 있죠. 물론 포르쉐 카이엔, 뭐 터보 이런 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무지막지한 성능을 내긴 하지만 운전 재미, 차가 작아졌을 때 오는 이점이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마칸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포르쉐는 이번 마칸 GTS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차체를 10mm 가량 낮췄죠. 에어 서스펜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엑셀에서 10%, 리어 엑셀을 15% 가량 강화했죠. 그래도 최신 모델답게 ADAS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운전의 편의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차선을 잡는 부분, 레인 센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이용하는 환경에서 좋은 성능을 내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룹사 차원으로 놓고 보더라도 잘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제가 처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1세대 파나메라였죠. 그때 레이더를 활용한 그 NCC에 대해서 매우 놀랐었는데, 오랜 시간 다듬은 만큼 지금 마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구현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실 거예요. 뭐 우리가 익숙한 현대기아 제네시스 이들과 비교를 하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지향하는 점, 얘네들은 어차피 스포츠카 브랜드잖아요. 운전, 내가 하는 환경, 거기다 우선 비중을 놓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조금 미뤄져 있다. 그래서 편의성만으로 놓고 평가를 한다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기술적 가치 그리고 차량의 컨셉을 알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값어치 있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스티어링을 부드럽게 했을 때 여기서 프론트 타이어, 사이드월이 부드럽게, 하지만 현재 타이어의 편평비 자체도 사실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측면, 좌우로의 움직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휠과 타이어가 맞물려 있을 때 움직임이 많지 않고, 그리고 서스펜션,
마칸도 초기와 달리 서스펜션이 계속적으로 진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지금이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세련됐다는 걸 표현하기 힘든데, 네, 말의 의미는 아시죠? 네,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건 있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포르쉐 이런 것만 타도 이야 가속이 막 이랬는데, 요즘 집에 다들 제로백 4초대 차들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오진 않네요. 자, 그럼 포르쉐 마칸 디자인은 어떤지 볼까요? 포르쉐 모델들은 스포티한 디자인이 기본입니다. 이제는 신형 개구리조차 세련된 모습을 갖고 있죠. 이번 마칸은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하지만 최신 포르쉐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2세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초기형과 비교해 볼까요?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디테일의 변화가 신차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죠. 네, 분명히 세련되게 튜닝이 되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죠. 그래도 인테리어는 제법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 터치, 이 변속기 조작, 이 레버, 이 부분도 좀 달라진 모습이죠. 스티어링 휠도 최신 것을 쓰고 있죠. 거기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도 스티어링 휠에서 할 수 있고요. 인테리어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기형과 비교하면 많은 부분이 변했죠. 디스플레이 주변부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성능도 좋아졌고요. 변속 레버 주변도 지금이 더 깔끔하죠. 시트의 형상도 무난하고 헤드레스트 조절 기능도 갖췄죠. 덕분에 자세를 잡는데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시트 소재가 매우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요. AMG의 저가형 트림에 쓰는 것과 유사해 보이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뒷좌석도 좋습니다. 차체 사이즈 대비 적정한 수준이고요. 헤드룸도 무난해서 가족용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죠. 두 번의 변화를 겪는 동안 나름대로의 세련미를 더한 것이 지금의 마칸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볼까요? 에이다스 기능도 제법 좋아졌습니다. 현재 차에 있는 기능들을 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옵션입니다. 몇몇 기능성을 갖추려면 몇백만원 정도의 추가 지출을 예상해야 되죠.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현재 이제 물론 포르쉐 모든 걸 다 돈만 주면 바꿀 수 있지만 이 시트 자체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 옵션 그런 부분에 이제 인색하기로 소문나 있는 벤츠, 정확히는 지금 이거 제 차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거 별로 이점이 없습니다. 그래도 공간적인 면으로 충분하고 혼자 혹은 둘이 아니면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정말 많은 짐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차고, 특히나 이제 마칸 같은 경우는 와이프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차이긴 하거든요. 네, 저도 돈을 많이 벌어서 와이프에게 한 대 사줬으면 하네요. 물론 이제 이번 세대는 아니겠지만, 참고로 다음 세대는 순수 전기차 버전도 나오게 되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을 타보니까, 물론 이제 전기차 얘기 나오면 민감하신 분들 많고, 이 차에 대한 것들을 직접 경험, 여러 가지 이제 시험 이런 것보다는 머리로만 시스템 플랫폼 이것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직은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느끼잖아요. 차 혼자 가는 아직 자율주행 시대가 아닌 만큼 차가 나에게 전하는 느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포르쉐 마칸 이제 진가를 느끼러 가봐야겠죠? 예전에는 이제 포르쉐 시동만 딱 걸어도 정말 달리지 않아도 그랬는데 지금은 배기가 너무 평범해요. 사실 뭐 배기로 자랑을 많이 했던 마세라티조차도 요즘에 이제 배기가 너무 이제 먹먹하게 묶여가지고 아쉬움을 주는데, 이게 시대의 변화가 어떤 그 자동차에 있어서는 참 제약이 많거든요. 자, 시속 110km 정도, 우리나라 고속도로 주행 기준이죠. 개입을 후반에 해요. 확실히 이 포텐셜 자체가 상당히 높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세련되게 잘 잡습니다. 물론 다른 SUV들보다 한계가 높기 때문에 이 제어를 할 때 좀 급작스럽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 스티어링 휠 조작하면서, 이건 거의 진짜 어지간한 스포츠 세단보다도 뭐 바디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빠릅니다. 정말 민첩해요. 그리고 확실히 ESC, 이제 포르쉐는 PSM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히 잘 잡네요. 이번엔 포르쉐 마칸 GTS. 코너링과 핸들링 성능을 즐기고 있는데요. 역시 고속주행을 하면서도 사실 이제 핸들링을 보게 되는데, 이때 프론트 쪽의 움직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뭐 타이어의 사이드월, 그리고 패턴의 변형도 적은 편입니다. 핸들링은 역시 뭐 포르쉐는 확실히 스포츠카 브랜드가 맞습니다. 뭐 이제 가끔은 메르세데스 벤츠, 뭐 BMW의 상품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지향점 자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 가령 뭐 페라리 같은 경우도 자동 변속기를 달고 있지만, 우리가 달기는 달았지만 우리는 레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니까 약간의 나머지 불편함은 당신들 사는 사람들이 감수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사실 그래요. 근데 포르쉐를 타보면 자, 확실히 성능 이런 면에서 이 차가 다른 타 회사와 다르다는 점을 쉽게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뭐 AMG의 GLC, BMW의 X3, X4 같은 모델도 있지만 대단한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 뭐 전기차들도 빨라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재미삼아 이제 드래그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뭐 결과에 대해서 조금 뭐 상당히 좀 민감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연기관이 그래도 지금 유리한 것, 자, 무게가 적게 나가죠. 전기차는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를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무게 차이 때문에 뭐 전기차가 뭐 불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배터리를 빼세요. 지금 이 차가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가상의 사운드가 아닌 진짜 하드웨어가 만드는 엔진, 머플러, 이 사운드, 아무리 가상의 사운드가 대신해 준다고 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것까지는 대신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캄, 뭐 디젤도 국내에서 좀 팔렸었죠. 디젤 같은 경우가 이제 포르쉐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타시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의 세컨드카 그런 경우로 택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포르쉐는 역시 가솔린이죠. 실제로 이번 모델부터는 가솔린만 좀 나와 있어요. 일단은 스티어링을 돌리는 부분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마칸 GTS인데요. 자, 가속 성능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기록은 대단했습니다. 딱 4초를 끊었는데요. 공식 기록보다 빨랐죠.
포르쉐는 늘 이런 식입니다. 테슬라 모델들은 발표 기록보다 실측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포르쉐는 대부분이 공식 기록보다 빠르죠. 언제 어디서 누가 측정을 하던 최소 못 나와도 제조사 발표 기록 정도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동급 모델 가운데 가장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수치를 떠나서 사실 좀 밋밋하게 다가오긴 합니다. 지금 뭐 느낌으로 본다면 뭐 한 5초 초반? 물론 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차가 빠르지만 분명히 빠르지만 안정감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순수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뒤쪽으로 당겨지는 그 중력 가속도죠. G값에 의해서는 좀 그게 문제가 요즘 전기차가 많아지고 빠른 차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고성능조차도 이제 좀 평이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달릴 때 여러 가지 뭐 지치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지금 들어가 있는 피렐리 타이어도 좋아요. 예전에 피렐리가 타이어 정말 못 만들었는데 확실히 어떤 계기가 있으면 변화가 생기죠. 피렐리는 F1을 통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피렐리의 기술로 F1에다 다 해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역으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렐리도 많은 이제 기술에 습득이 있었는데 최근 확실히 피렐리 타이어 P0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명성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21인치 휠을 쓰고 있죠. 전륜에는 265, 리어에 295mm급을 쓰는데 사실 뭐 출력 대비 조금 과해 보이기는 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특히나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좀 예민하게 구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뭐 이렇게 스키드 들으면서 타는 차들이 많지 않은데, 야, 얘는 진짜 내 인생을 한 15년은 돌려놓은 것 같아요. 자, 제동 성능 볼까요? 현재 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PS12를 기초로 합니다. 레드 컬러의 캘리퍼를 가졌고요. 6피스톤 알루미늄 모노블록 구조죠. 프론트 디스크는 390mm, 리어는 356mm급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동거리는 36.8m로 나왔습니다. 좋은 편이죠. 페달 조작감도 좋았고,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은 밀리는 느낌이 짙었는데 최장 거리 편차가 2m 정도로 나왔습니다. 일반 승용 모델이면 충분히 좋은 수준이지만 고성능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부족한 모습이긴 하죠. 제동 시스템 자체보다 타이어가 후반에 미끄러졌기 때문인데요. 향후에 타이어의 지속성이 올라가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거리를 떠나서 제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신뢰도는 상당합니다.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당연히 포르쉐니까 좋은 거 아니야? 예전에는 사실 911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형은 괜찮은데 이제 S가를 S급만 가도 요거 브레이크 좀 봐라. 마치 F바디 M3 초기형 431마력이죠. 그때처럼 브레이크가 좀 불안불안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속성, 브레이크에서 중요한 건 단발적 성능보다는 지속성인데 네,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페달을 밟을 때 초기부터 후반까지 가져갔는가, 역시 SUV 형태를 갖고 있지만 베이스는 스포츠카가 맞긴 하네요. 조금 순해진 포르쉐 스포츠카, 네, 그것이 마칸입니다. 근데 모두가 마칸 오너들이 지금 막 우와 이러고 타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시내 주행을 할 때 의외로 편합니다. 또 하나, 연비? 포르쉐 생각보다 연비 좋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스포츠카니까 연비가 나쁘고, 가솔린이기 때문에 디젤보다 떨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실제로 연비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럼 뭐 수리비가 수리비 때문에 제네시스를 사야지. 우리 좀 솔직해질까요? 포르쉐 메인터넌스 의외로 주기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별로 센터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때는 포르쉐 카탈로그에
저희는 여러분들을 많이 자주 만나고 싶지만 여러분의 바쁜 시기를 해서 최대한 늦췄습니다. 오일 교체 시기조차도 길죠.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다른 브랜드들이 빠르기를 추구한다면 이들은 한계를 끌어내서 그것들을 양산차에 적용시켰을 때 조금 더 여유롭게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게 또 포르쉐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페라리, 람보르기니 슈퍼카들 엄청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들 메인터넌스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거요? 마일리지가 늘어났을 때 가령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 밖에 여러 슈퍼카들이 있겠죠. 맥라렌도 있고, 만약에 주행거리가 한 6만 8만 됐다. 그 차는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근데 포르쉐는 6만 탈만하겠네. 심지어는 관리가 잘 된 경우는 10만을 넘어도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게 다른 스포츠카 브랜드와 포르쉐의 차이죠. 그리고 일성에서 의외로 승차감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차들, 그러니까 차가 작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짧죠. 그래서 진동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작아지긴 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국산 소형 SUV를 타더라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 차가 역으로 너무 커지면 그 진동이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적정한 차들, 차의 등급으로 얘기한다면 포르쉐에서는 카이엔이 있을 테고, BMW에서는 X5가 있을 테고, GLE가 있을 테고, 그 밖에 아우디, Q7 이런 차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 체격을 갖고 있는 녀석, 그리고 댐핑 컨트롤을 갖고 있죠. 댐핑 컨트롤을 가졌을 때 이 움직임 아무래도 약간은 제한적일 수 있게 되죠. 근데 승차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싫다라면 그냥 나는 물렁물렁한 게 좋은 거지, 안정감 있게 적당히 퉁퉁 이런 느낌. 근데 사람은 취향이 다릅니다. 어떤 동승자는 물렁물렁할 때 멀미라고, 어떤 동승자는 이 퉁퉁 지금같이 유럽차 스타일에서 멀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90% 이상은 현재 승차감에 불만을 내지 않을 겁니다. 차체가 단단하고 셰시가 단단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코너링 성능 외에 승차감도 있으니까요. 오늘 만난 포르쉐 마칸 GTS, 원체 요즘 시대가 빠른 차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차가 매우 엄청나다,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이 급에서 이만큼 재미있고 거기에 브랜드가치, 일상의 편안함, 나름대로 포르쉐로서는 저렴한 가격, 이런 차는 흔치 않죠.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스포츠카로 접근한다면 718이 좋겠지만, 처음부터 카이엔, 파나메라 그런 차로 가시기보다는 여기서부터 단계적으로 경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름대로 재밌어요. 요즘 차들 정말 좋아지긴 해요. 자, 아직 1세대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는 포르쉐 마칸 GTS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꼭 GTS가 아니어도 돼요. S만 해도 충분합니다. 피디들아 어디 갔니? 자, 여기 코스에 한 친구가 있군요. 빵빵거려 보겠습니다.